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동동이잖아요. 동동이면 몇 월 달에는 약이다. 이게 익모초예요. 익모초. 수립날에 익모초를 빠. 그러면 써 되게. 그럼 밥맛이 돌아. 그러면 밥맛이 도니까 장수하는 거야. 약이야 받잡. 약이니까 받잡습니다. 그러면 무슨 약이야? 뭐뭐 하시리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거꾸로 읽어줘야 돼요. 헷갈리면. 근데 동동 같은 거든, 고전소설 같은 거는 나중에 수투 풀고, 수학 풀고, 모의고사 풀다 보면 거의 다 다뤄갔던 거 나와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못 느껴요. 실질적으로 3등급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안 봤을 때는,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 책 한 권 사다가 다 풀어버리면, 나중엔 줄거리 알게 되고, 웬만한 내용 다 알게 돼서, 고전문학이 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장정과 장수라는 말을 비슷한 말인데 이걸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길장을 몰라. 존재할 줄은 몰라. 그러면 이거 끊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뭐 하실약, 존 무슨 약, 그럼 존재하실약 이렇게 아는 단어 붙여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있으면, 이 한 단어가 있으면, 이 존이면, 존재하실약, 존귀하실약, 이렇게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단어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서 쭉 하면 어느 정도 명확해져. 그럼 답이야. 답이다. 이렇게 고르는 것이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두 개 단어를 해서 장전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그러니까 하나 단어 잘라가지고 그냥 하나로 단어 만들어서 한두 개 만들어봐요. 그래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 내용이 통할 것 같으면 그 대학이 맞아요. 몇 프로? 90% 이상이. 그런데 이걸 잘못 만들어서 틀렸어요.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애들한테.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땐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또 하나. 이거 보면, 이게, 아이들이 이제 이걸 잘 들려요. 보기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으면. 이게 3자 관계로.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고 선택지가 1, 2, 3, 4, 5가 길고 요게 있으면 이 3자 관계로 하면 다 틀려요. 근데 순서는 이 보기랑 이거를 5줄로 5가지로 넣어놔야 돼. 끊어서 최소한 4가지 이상은 나와요. 이거랑 이 밑에 있는 1, 2, 3, 4 5번하고 1대1 대응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대응한 다음에. 이해되세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보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보기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보기라고 그러고 이걸 제시문이라고 그러고 용어가 이걸 선택지라고 그래요. 이 보기하고 선택지하고 연결하면 이 보기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선택지의 3개가 날라가요. 보통. 정교하게 문제 많이 풀으면 4개가 날라가서 그냥 답을 골라요. 본문을 안 보고. 근데 이 일치관계를 딱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걸 찾아가잖아요. 이걸 찾아가면 그러면 요 선택지나 보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보기에다 틀린 걸 놓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하고 이 제시문하고 이걸 연결했는데 안 맞는 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왜 틀리냐면 보기 따라보고 선택지 따라보고 제시문 따라보고 이거 가다가 잊어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보기는. 그래야 먼저 끊고 읽는데 보기하고 문제하고 선택지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제시문으로 가는 게 되면 이걸 안 혼란스러워하는데 유달리 이걸 굉장히 많이 틀리네. 보기 문제를 싹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순서가 뭐라고요? 이거부터 연결하는 거라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찾아가도 어차피 틀려요. 순서 알겠어요? 네. 자, 윗글의 감상. 이 감상이라는 것은 주제로 하는 거예요, 윗글.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보기를 요약 정리한 보기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행이다. 그러면 이 보기를 감상을 하는 거예요. 글 주제로 할 때는 이 제목이랑 제목 플러스 뒤에 있는 거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게 주제예요. 뭐라고요? 제목 플러스 이 제목에 대한 생각. 그걸 뒷받침하면 이게 주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를 할 때 어떤 제품을 배우면 이
만흥이 뭐야? 가득 찬 흥이야. 봄의 흥이야. 그러면 만흥, 봄의 흥이 가득 차서 이렇다. 이렇게 외워요. 한 줄로. 그러니까 국어를 요약 정리해서 한 줄 정리한다는 건 주제처럼 한 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주제처럼 한 줄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시키면 나중에 주제를 한 줄로 외우면 굉장히 빨리 풀어요. 점점 빨라져요. 자, 만흥에서 자연지향적 의식과 함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지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선비들이 사양늘을. 그러니까 유배를 가든지 어떤 거를 꽃놀이를 하는데 꽃놀이만 쓰는 뭐라 그래요? 이 새끼 맨날 놀거든. 그럼 뭐라고요? 꽃놀이를 하는 것은 역군은 이셨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꽃놀이를 하니까 임금님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런 걸 계속 써줘야 돼요. 선비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이 새끼 맨날 놀기만 하고 방탕한 놈이고 자연을 갖는데도 임금의 은혜가 생각나면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쉬러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임금의 은혜는 이제 더욱 알게 됩니다. 이걸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유배간 놈은 사약당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쟁 있는 애는 쟤는 정치를 신경, 나란 일을 신경 안 쓰고 놀러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나란 일은 뭐예요? 임금이 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 임금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 믿는 게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당신이 날 밀어냈잖아요. 나 노론인데 소론만 부탁하고 북인을만 우대하니까 나 남인인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기회를 안 주세요? 시험을 쓸 때마다 뭐라고요? 기회 주세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님 좋아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놀러 다니지만 맨날 임금님만 생각해요. 어디를 가나 경치가 좋은 데만 봐도 임금님만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로다가 먹어야 돼. 자, 이해되세요? 유튜브면 다 뭐라 그래요? 유튜버면 고객 이거더라 구독자를 냅니다. 가서 먹고. 그럼 맨날 구독자를 언급해줘야 돼. 그래야 뭐가 늘어? 구독자가 늘어. 그런 것처럼 선비들은 뭐라고요? 모조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왜 할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저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준비됐어요. 저 반성했어요. 저 잘하고 싶어요. 기회만 주세요. 맨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틀렸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떤 걸 생각해도 임금의 은혜를 쓰지 않으면 선비 족속이 아니라는 거. 그 선비들의 기본 입장. 기본적으로 선비들이 글을 쓸 때 거기다가 임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오해를 하게 돼요. 됐어요? 자,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화자가 근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꽃지고 새린 나라니 뭐라고요? 녹음, 녹색. 녹음은 뭐라고요? 그냥 숲이야. 녹음에 깔려든지. 그죠? 네. 그러면 사방이 적막하고 흉하기 그 주변 부분이 비어있다. 이렇게 되면 녹음이랑 계곡, 계절 알겠는데 꽃 지고 새잎 난다. 꽃이 떨어지면 새잎 나면 예를 들어서 목화, 목련 이런 거는 꽃 떨어지면 새잎 나. 이해돼? 꽃부터 펴요. 개나리는 꽃부터 핀 다음에 또 이파리 나요. 봄, 여름으로 변하는 모습인지 몰랐음. 요거예요. 개나리, 목련. 그거만 한 번쯤 들어갔으면 됐던 거였어요. 됐어요? 꽃이 핀다는 것 자체가 봄이라는 계절을 네. 준다는 거예요? 네. 꽃이 먼저 핀 다음에 다 꽃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나요. 개나리도 그렇고 목련도 그렇고.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거만 한 번 들었으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파리가 폈다가 가을에 꽃이 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봄의 꽃은 꽃부터 펴요. 됐죠? 가을이 아니 가을에 꽃이 피면 겨울을 노래해야 돼. 그런데 꽃이 져버리면 슬퍼져 버리잖아. 그렇게 안 쓰고 희망적으로 쓰면 봄꽃을 얘기해야 되겠지. 알겠어요? 꽃 들어가는 봄꽃과
봄꽃과 가을꽃의 차이 알겠죠? 가을꽃은 겨울시, 봄꽃은 뭐라고요? 새 희망. 지고 풍성하게 되면 번상. 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만원사. 확장적 서술을 하고, 이게 폐쇄적인 거하고 확장적, 개방적인 거, 이런 서술 자체가 눈앞에 빚어진 것처럼, 그러나 유사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열되면서 계속 되면서 강조까지, 반복이 되면 강조가 저절로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만원사야. 나 원통하자. 유교 같잖아. 나 원통하자. 그러면 뭐라고요? 원통합니다. 풀어주세요. 저 살게요. 원통합니다. 풀어주세요. 한 번 얘기해야 돼요? 주구절절히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 번만 딱 얘기하면, 얘 원통해.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고 이 주제는 어떤 구조에 적합할까? 이게 국어의 최고 노하우고 고수예요. 이런 주제는 이런 글에, 이런 갈래의 글에서는 이런 구조로 한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주제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겠다 하는 게 구조예요. 짜임새. 그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라 그랬죠? 요 단락의 관계 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시도 이렇게 자르잖아요, 문장으로. 그러면 이 단락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흐름이. 그걸 알았을 때 시의 참맛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많이 안 가르치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하지. 이 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향가가 대단한 거야. 네 줄 쓰고, 하는 동안에 제각막에 하면서 막 슬픔도 느껴지고, 하면서 깨달음도 느껴지고, 희망도 느껴지고, 그죠? 그게 구구체의 첫 단어, 낙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제되는 시조의, 그 향가의 형식을 가장 잘 제각막에 느끼는 거예요, 구조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를 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이 방법으로 계속, 행복한 것도 얘기하고, 복귀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처지도 얘기하고, 살려주세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게? 반성을 안 했구나, 저는. 나면서 사양 내려와요. 그래서 시를 억지로라도 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올려야 돼요, 저 반성문. 이게 뭐라고요? 반성문, 요즘 시대로. 유배 가사가 뭐라고요? 반성문. 안 하면 뭐예요? 사양 내려와. 난 반성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돼. 됐어요, 이거? 네. 자, 사대문이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이게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뭐라고요? 인, 의. 이가 아이고, 잠깐만. 잘못 썼다, 그지? 더 가야지. 여기가 인, 의, 예, 지. 이게 오상이에요. 이게 사덕이고, 여기다 신까지 하면 오상이라고 그래요. 윤리학상에서. 되세요? 여기에서 도내문. 의를 깨달아라, 도내문. 예를 숭상해라, 숭례문. 인을 흥해라, 흥인지문. 여기는 숙청문, 숙정문. 그 맑은 숲. 지인데, 숙정문, 숙청문.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 사대문이에요, 이렇게. 다리에 대한 설명 이후 화자의 다리에 대한 언급한 것은 화자가 현재 상황을 눈앞에 벌어진 것처럼 전달하는 효과를 유발했다. 이렇게 됐어요. 설명 이후 말을 못 보고 동서남북만 보고 적절한다고 생각 못했어. 이거 써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해봐. 동서남북, 그러니까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안에 다리가 있다고. 예, 근데 그거는 눈앞에 벌어진 것처럼 전달하는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설명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이제 설명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전달하는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동서남북 저 문만 보고 이제 설명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이후라는 말 자체를 제가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되는 묘사되는 거나 아니면 요 문장하고 했을 때 그러면 설명 이후 이렇게 역삼각형 해놨으면 구분해서 나눴을 거야. 네.
왜 그러면 이것도 연결어잖아. 네. 뭐뭐하고 그 이후. 그거 다르잖아. 네. 뭐뭐 그리고 이거 하고. 뭐뭐 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역삼각형을 쳐놓으면 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만한 거. 왜? 연결어를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세모를 쓰면 장점, 단점, 긍정, 부정할 때 아니면 애매한 거 이렇게 나눌 때 세모랑 헷갈려요. 그래서 역삼정 등치라고 연결어로. 됐어요? 네. 자, 비현실적 공간에서 경험으로. 근데 이 비현실 공간도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현실은 여기거든. 여긴 천상계거든. 또 이 현실하고 천상계 말고 여기에 신선의 세계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천실과 천상계와 신선의 계열, 여기는 지옥의 계열이에요. 천상계인데 이거는 곡황상계가 있고 이건 염내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현실과 이거에 경계되는 경계적인 비현실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비현실이 그래요. 공간의 경험으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왕이 있는 데가 이게 속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시에 내려오면 이게 속세일, 여기에 자연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인간계이면서 여기에 완전히 자연 속에 혼자 대인관계를 안 하는 이게 자연일 수도 있어요. 자연이 이게 자연일 수도 있고 이게 자연일 수도 있다고. 속세가 이걸 속세라고 하기도 하고, 왜 임금과 정치를 하는 걸 속세야, 정치 안 하는 속세야, 자연이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인간 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는 거를 자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다 인간계야. 이거 속세야. 저기 신선들 사는 거를 또 다른 세계, 이거는 인간계고, 인간계를 속세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계가 아닌 거. 근데 이 인간계가 아닌데 여기가 완전히 자연 친화적이야. 그럼 이걸 자연으로 가끔가다 하기도 하고 그래. 이게 잘 나눠줘야 돼요. 어쨌든 비현실적 공간에서 경험으로 자신의 유배지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나타냈다. 꿈에서 몽중중사가 이러하니, 이게 꿈속에서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꿈하고 현실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속담에 나와. 꿈하고 현실은 반대다. 그러니까 새벽에 대기를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위안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에? 새벽 대기하려. 작가가 유배를 당했으니 대기라면 유배에서 벗어난 거 맞아. 새벽, 이거 뭐라고요? 동량이 대기하다는 뜻으로 쓰임. 새벽 동량, 새벽 정향, 새벽 상황, 동량이 그런 뜻 아니야? 그거 국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배지에서 구걸하고 살아? 네.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네. 유배당해가지고. 새벽 동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동량하면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답을. 많이. 그러니까 동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배로 왔기 때문에 눈치를 막 계속 받아가지고 동량을 별로 못.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당장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량하면서 먹는데 이걸 많이 주거나 잘 대해주면 이 사람들이 벌 받아 나중에. 그래서 얘를 모질게 다녀야 돼. 무관심하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쌀을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은 각오하고 갖다 주는 거야. 찍힐 거를. 진짜 되게 신기했지. 그 다음에 유배도 집 안에서 못 나오는 유배도 있고, 이 담장 안에서 못 나오는 유배도 있고, 동네를 못 벗어나는 유배도 있고, 다 달라. 근데 어쨌든 새벽 동량이 대기하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맨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이게 꿈에서 미리 했으니까, 액땜 했으니까, 동량 잘 되겠지, 뭐 그런 뜻으로 쓰였다. 그럼 기억하면 끝나는 거지. 잡과 음악성을, 이게 잡과죠. 음악성을 부여하고, 네. 생동함 있게 어구를 표현하고, 판소리에서 어투를 달리하며, 비장미는 슬프지만 장엄한 거니까 현충원의 음악 같은 거고, 골개미는 이 고전에 있는 웃긴 거야, 웃긴 거. 근데 뼈 있는 웃음이야. 뼈 있는 웃음. 그냥 하하하하 해학적으로 맑게 웃는 게 아니라, 해학은 뭐야? 그냥 순박하게 웃는 거야. 해학은. 요 골개미는 뭐야? 꼭 그 비판적으로 웃는 것처럼. 풍자하고는 또 달라. 풍자는 뭐냐면 웃음이 없어도 비꼬면 돼. 풍자는 뭐라고요? 웃음이 없어도 비꼬면 되는데, 골개는 뭐라고? 웃기면서 뼈 있는 언중유골이다, 그지?
말에도 뼈 있게 하는 게 골개미야. 응? 자, 비장미가 있고 우아미 있어, 우아미. 그러니까 비장미는 뭐라고 했어요? 현충원에 장어만 비 내릴 때 예? 현충원에서 기념식 하는 것처럼 그런 음악 같은 느낌. 우아하면 귀부인 같은 아름다움 뭐 이렇게 되는 거. 숭고미는 옛날 거 숭상한다. 그러니까 고전의 아름다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를 관동절벽에서 이 부분은 비장미, 이 장미는 우아비, 이거는 숭고미 하고 외워야 돼. 내신에서는. 응?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 이 비장미는 쉬운데 우아미, 숭고미 써내니까 이건 옛 것을 사랑하고 옛 건축물 같은 남대문의 숭고미, 전통의 아름다움 이런 게 되고, 요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귀부인처럼 깔끔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고 이런 거. 다 됐어요? 동작 이렇게. 자, 요거만 알면 돼요. 네. 가수 사또 본부 지어만이 인정 투지 마라, 인정 투지 마라. 이게 이렇게 그 심청전에서 춘향전에서 때리라는 얘기지, 그치? 네. 본부가 세니까, 본부가 엄하니까 인정 두지 말고 두드러 패라 이런 거죠, 있죠? 그러면 비장한 다짐에 대해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난다. 춘향이 집장 굳는 그 잡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는데, 집장, 잡어, 집장, 장을 몽둥이를 잡는 군인. 군대 노예예요, 보통 군노. 근데 하는 사람. 그러면 사또본부 지어만이 인정들과 때려라 하고 비장하게 해놨는데 가수가 한 말로써 춘향이 비장한 다짐에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사또가 있고 여기 때려라 하는 애는 맨날 때리는 애지. 근데 이거 안 때리면 어떻게 돼? 지들이 맞아. 처벌받아. 너 같으면 처벌받거든. 그냥 집행인이요. 그러니까 춘향이 공감하고 마음은 공감하고 때릴 수밖에 없어. 근데 눈치 보면서 때려야 돼. 죽이지 말게 때려라. 되게 힘들어. 죽을 만큼 때려라. 이해돼? 그러고 얘 때리면서 이 뒷돈 같은 거 받겠지. 내가 누가 때리는지 알면 살살 때려가지고 죽지는 않게. 조금 차이로 죽고 살고 그러겠지. 그런 상황이겠지. 혹시 가수가 한 말을 안 해요? 응? 가수가 한 말로서 춘향의 비장한 다짐에 공감, 요 말, 사또가 하는 거. 가수가 그러니까 아니, 그 가수가 아니라, 이 집장군은 여기서 때리는 놈이잖아. 일만 하잖아. 그럼 사또가 때려라, 매우 쳐라. 그러면 얘가 바로 네 하고 때려? 얘를 상대하고 써. 중간 관리자가 있겠지. 매우 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중간 관은 먼저, 야, 상대를 안 해. 이게, 이 상놈이나, 이게 일하는, 이렇게 매 때리고 이런 애들의 직업이 뭐겠어. 장난 아니지. 천직이지. 망난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목치고. 망난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이게 목치고 이런 사람. 장가도 못 갔어. 알아? 네. 근데 돈 받고 잘 살기는 했대. 한 번에 깔끔하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사또가 얘한테 명령할 것 같아. 조선시대.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 있겠지. 이방이든 뭐든 누구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는 애가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됐어요? 네. 자, 과거 현재 사건을 발화하여 발화, 그러니까 병치하여 나라내서 과거 현재 갈등 해결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인과관계를 만드는데 우연성하고 이게 우연성이고 여기는 필연성이면 필연성은 한 90%까지 60%에서 90%. 우연성은 5% 이하. 근데 우연하고 필연이 둘 다 있어. 여기다 소설을 쓰는 거야. 근데 우연성이 너무 심하면 고전소설이라고, 필연성은 현대소설. 그러면 과거와 현재 사건을 연결한다는 것은 이게 병치, 나란히 논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지. 그러면 과거에 꼬였으면 이거는 풀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뭔가 들려줘, 과거 이야기를. 거기에 독자들도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실바해를 찾겠지. 사건이 어떤지 꼬였는지를 보고. 조마이섬이라는 섬이 있으면 이 섬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옛날에 이렇게 됐으면 현재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풀어가야지. 그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불길하지. 근데 여기에 과거 시대의 회상 형태를 얘기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불길하잖아.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누구든 그러겠지.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 또 변형된, 사람들이 불길하니까 이렇게 변형되면 또 다른 행동을 했는데도 똑같은 행동이 또 되겠지. 그게 역사예요. 무슨 얘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는데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꼬치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또 안 돼서 또 끝나고 또 반복돼서 이거 봐 또 그러잖아. 그럼 3번 하면 아 저는 안 되나 봐요. 해보지도 않고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공부도 상황이. 자 이거 보면 조마이바에 대한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거. 모래톱 이야기는 모래톱 이 섬 자체가 모래로 된 톱. 근현대사 시간적 배경 체험과 결부되고서 순환 속에서 펼쳐지는 민중의 땅이야 땅. 다 쫓겨나고 뭘로 갔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여기 모래톱으로 뭐가 생겼겠어? 땅이 생겼겠지. 여기 농사죠 안 져? 여기 다 뺏겼는데 여기 농사 안 질려? 안 자라지만 쓰는 거. 어떻게든 개척해서 살지. 이런 섬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를. 이거 다 그냥 모래톱이야 모래톱.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섬이라고 생각해요. 식민주의 시대에 뺏기고 쫓겨나서 이것도 뺏긴다고 이제. 이해돼? 얼마나 이게 처절한지 알겠지? 그걸 부조리함, 지배층의 부조리함, 비판적으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왜 섬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자, 이제 섬이야. 여기서 이것도 뺏기면 어디로 가야 돼? 빠져 죽어야 되지. 나머지 다 뺏겼다니까. 근데 이건 왜 그러면 안 뺏겼어? 없었으니까. 아직 지금 만들어 중이니까 땅에 등재가 안 되겠지. 강으로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쫓겨난. 그런 땅에 마을을 만들어 또 살았다고 쳐봐. 그런데 거기서도 수탈이 일어나고 뭐 해봐.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작은 공간으로 한정시켜서 만들면 수호로 되게 좋지. 왜 조마이 섬이고 모래톱 이야기인지 알겠지?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그러니까 왜 이게 뭐라고요? 옛날 조상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쫓기면 민중들이 뚝도 만들고, 풀과 싸워가면서,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치? 이게 뭐라고? 민중들이 마지막, 이게 뭐라고? 화전 농민들이는 화전농하는 땅일 수도 있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 의미의 땅이야. 그러니까 삶의 의지로 아둥바둥 서민들이 살아남는 곳이야. 농민들이 최후의 피난처, 이렇게. 됐어요? 그런 시공간이라고. 여기까지 옹화 말이기 때문에 모순된지가 아니라 옹화는 입장을 취한다. 말인데, 모순과 연결되었다. 작가의 모순된 인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모순은, 이게 뭐라고? 마지막 도피처인데도 뺏긴 땅이라고. 그게 두 개 동지. 그럼 모순일 수밖에 없잖아. 네. 최후의 피난처인데 뭐라고? 최후의 뺏기는 땅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에서, 조마이 섬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지명이 어디야? 이렇게 찾고 생각해보고. 이 제목이, 모래톱이 아니고, 이 모래톱이 왜요? 왜? 얘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래톱 하나 신경 안 써서 그냥 섬에 모래톱이 있나 보죠.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처절한 소설이야,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땅. 그러니까 이거랑, 어디 서리띠를 칼날에 어디다 무릎 꿇고 기도하냐. 그 시하고 딱 연결해서 배경식으로 하고서 이 소설로 하면서 그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딱 하고 이 주인공이 눈 딱 감으면 영화가 쫙이에요. 연계해서 쓰는 건 쭉 소설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정리해서 두 선생님한테 내면 이게 재밌게 잘 썼다 이렇게 할 곳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